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궁화 방송은 친중 음미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는 이 정부의 민낯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에 줄을 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날 문정인이 통일 외교 안보 특보가 미국과의 대담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대항해서 군사 동맹을 만들고 한국을 여기에 동참하라고 압박을 한다면 한국 정부는 존재론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여서 우리의 중심축이 좀 더 미국에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이 선택을 강요할 경우 이 전제 자체가 흔들리면서 실존적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거나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남중국해 등의 군사훈련에 합류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중국이 뚱펑 미사일을 한국을 향해 겨냥하고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이드는 물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며 미국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냐 라고 이렇게 미국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자의 정신세계는 어떻게 어디에 놓여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한미동맹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았고 중국으로부터 그나마 압박을 덜 받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친중 정치에 한 발 더 다가가려고 하는 이 자체가 참으로 이런 자가 통일 외교 안보 특보로 앉아 있다는 게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을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여기에 강력한 한미동맹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한국이 친중으로 돌아서겠다는 시그널이나 다름없는 말이 아닙니까? 동맹을 포기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서로 공존하는 사이라면 우리나라 역시 적당한 줄타기야 처세가 필요하겠지만은 미국은 지금 국가 존망이라는 사활을 걸고 비장한 각오로 중국을 결판 내려고 하는데 이따위 발언이나 하고 있는 통일 외교 안보 특보의 이 순화전 발언이 가져올 파장이 얼마나 큰지 이 작전은 아는지 모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본, 미국, EU 등 자유진영 국가는 물론 그렇게 어제 했던 중국에까지 외면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고 한심스럽습니다. 또 함지민이 주한미군 사령관 대협력 보좌관으로 있던 이자는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적화 통일을 위해 재래식 군사력을 앞세워 재차 남침할 것이라는 근본 가정과 6.25 전쟁 이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토대로 안보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이 한국 안보 정책의 핵심 요소다. 그런데 북한의 남침 의지, 실행성, 성공 가능성을 판단해 볼 때 근본 과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연합사 창설 전에도 북한의 남침은 물론 전쟁을 촉발할 만한 도발을 억제해온 요소는 한미동맹이었던 점과 작금의 북핵 위협 대응에 비핵화 노력 또한 외교력, 정보력, 군사력, 경제력 등 한미동맹의 포괄적 힘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한미연합방위 체제는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 덕분에 우리가 남북 전쟁을 피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의 눈치나 보고 그래야 할 처지가 아니다. 우리의 군사력도 막강하니까 한미연합방위 체제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놈이 그동안 주한미군 사령관 대협력 보좌관으로 있던 놈입니다. 이자가 함지민입니다.
이런 짝자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의 동맹의 축을 흔들고 있는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짝태를 보면서 정말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한미가 자국권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각자 행사하면서 합동군사훈련과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 한국군 사승장군이 유사시 한미연합군을 작전 통제하는 것보다 현실적이고 군사적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은 미군 너가 미군 장군이 군사 지휘하고 우리 한국군은 한국 사승장군이 지휘하면 된다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군대는 연합방위가 가장 중요한데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찌끄리는 이 함지민이 이자가 그동안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완전히 뒤엎는 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미국은 최근 한미안보협의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를 빼버렸습니다. 또 일각에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일정 부분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음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크 네프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세중연구소와 헤리티 재단이 주최하는 포럼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을 어떻게 주둔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지않아 실질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 역시 우리는 모든 병력을 최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모든 전군의 모든 사령부에 대한 조정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 카디지를 몇 번이나 지금 침범을 하고 있습니까? 2016년에 40회를 침범을 했습니다. 2017년에 60회를 침범했습니다. 2018년에 200회를 침범했습니다. 2019년에 150회를 침범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우리의 동맹이라고 우리의 친구라면 왜 남의 영토에 이렇게 침범을 할까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친중에 미치지 못해서 한장을 한 놈같이 이런 발언들을 지금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동해안까지 지금 침범하는 상황입니까? 중국이 우리 동해안에 왜 옵니까? 중국은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지금 산둥성, 라유, 라오닝성, 다롄시, 지린성, 동화시 여기에 둥풍 미사일을 지금 상시 배치해놓고 우리를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씹어리는 이 작자들이 한심한 작태를 보면서 정말로 이것들이 나라를 지킬 의지가 있는 인간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준은 지난 8월 맹동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상하이명 중국 주중대사 주최로 열린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을 해가지고 건배사를 하면서 제가 같이 하면 갑시다를 해주세요, 외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하면서 상하이민과 같이 갑시다를 외치면서 건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역정놈이고 이게 우리 민족의 역적 아닙니까? 한미동맹을 같이 갑시다라고 노무현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까지 모든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같이 갑시다 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작자들의 속내는 무엇인가? 어떤 놈은 미국을 때리고 어떤 놈은 미국을 달개고 이래 하면서 결국 미국이 더 이상 들어버서 못 있겠다 하고 스스로 물러가게 하는 이런 치사하고 치졸한 행동을 이 정부 관료들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외교 차관은 오늘 VA를 통해서 한미 동맹 상호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VA를 통해서 한미 동맹 상호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실상 내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군데군데서 한미 동맹을 파괴하는 이런 개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 미군 정찰기가 동해 상공을 감시했고 미 정찰기는 미일 합동훈련을 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일본 북부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대선이 촉박해 있고, 이 과정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어제 전 자산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동해상공에 감시망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이수혁이 주미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 70년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놈이 미국에 주중대사로 가 있습니다. 이 발언으로 강경화는 국회 청문회에서 이수혁 주미대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지금 한편으로 미국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두터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과 어떻게든 관계를 끊으려고 친중 정치에 지금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눈에 흔히 보입니다. 이런 짓을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2006년부터 2016년 동안 우리 군이 7만 명 병력을 감축시켰습니다. 인구 문제로 인해 가지고 10년 동안 7만 명 병력을 감축시켰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불과 3년 만에 12만 7천여 명 병력을 감축시켜 버렸습니다. 그것도 무기 첨단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 무기도 갖다 놓기 전에 병력부터 감축시키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군인이 첨단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 무기를 가져와서 배치를 해놓고 그 무기의 실전, 전쟁의 능력이 있는지, 수행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훈련을 다 하고 조금씩 군사력을 감축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첨단 무기가 있는 것처럼 하고 병력부터 감축시키는 이런 작자들, 이런 작태를 보이고 있으면서 무슨 이자들이 국가 안보를 논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론은 이런 방송과 이런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미국과 한미동맹이 굳건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미국을 자극해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들어봐서 여기에 못 있겠다 하고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약을 올리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과연 우리의 동맹입니까? 5천년 동안 중국에게 받은 우리의 압박과 서러움은 다 잊었습니까? 이놈들은 일본의 36년 동안 받은 압박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지금 미국과 일본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일본은 최첨단 군사 무기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천년 동안 받은 그 치욕의 역사는 잊어버리고 뻥긋하면 반일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국민들을 쪼개놓으면서 결국 그로 인해 가지고 미일 간 동맹은 더 굳건해지고 일본의 국방력은 더 강화돼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까? 이놈들이 매국놈 아닙니까? 저는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매국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놈들이 진정한 친일파라고 생각합니다. 심심하면 꺼내 들어가지고 씹어낸 것이 지난 역사, 그 낡아 빠진 지난 역사를 끄집어내서 재탕, 삼탕, 사탕 우려 처먹는 이런 작자들이 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꼬라집니다. 국가의 전망이 달려있는 이 상황에서, 이 엄중한 상황에서, 남북 통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 작자들이 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한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저는 이 참담한 작자들의 발언과 내용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어서 오늘 이렇게 또 영상을 틀었습니다. 여러분, 저 방송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앞으로 계속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께 성심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